안녕하세요. 잘 계신지요?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유감입니지만은 4장을 또 이렇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챕터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요즘 세대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한부모 가족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한부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한 부모 가족은 모 또는 부 중에서 한 사람이 사별, 이혼, 유기, 배우자로부터 유기, 미혼자의 자녀 출산,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만이 18세, 취약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혼자 산다고 한부모 가족이 아니에요.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지는 경우도 한부모 가족의 정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다음 중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들이 집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버려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 복무 중에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 사실혼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서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을 다 한부모 가족의 개념으로 봅니다. 한부모 가족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별 한부모 가족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은 총 181만 6천 가구로 2005년에 137만 가구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죠. 이 중 모자 가구가 76.8%, 부자 가구는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와 그 자녀로 구성된 모자 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많은 부분이 차지하죠. 한부모 가족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도에는 8.6%, 2010년에는 9.2%, 15년도에는 9.5%, 16년도에는 9.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곳에 보면은 이 상황은 이혼이 가장 많지 않겠나 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모자 가구가 76.8%로 부자 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요즘은 또한 이게 희귀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봐도 그렇고 연습곡에서 보면 서로 아이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서로 데려가 양육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또 그 엄마들이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아이를 부담스러워서 맞지 않겠다고 서로 미루는 비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법원 상담위원이거든요. 법원에서 이혼하기 전에 10번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 상담위원인데, 그곳에 오신 분들 보면요, 서로 맞지 않겠다고 서로 아이를 미루고요, 서로 혹시 이렇게 맞게 되면요, 양육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맞지 못하게끔 돈도 안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형성 요인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형성, 여기 나오네요. 2000년에 한부모가 되는 요인은 사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유배우, 이혼, 미혼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이혼, 사별, 유배우, 미혼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이전에 비해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이혼이나 혼전 출산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통계청의 2016년 혼인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선 2016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이혼 건수가 10만 7,300건으로 하루에 294쌍의 부부가 이혼하였으며 전년도 10만 9,200건보다 1,800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앞바다에 옛날에 가면은 막 금반지를 막 주울 수 있다겠어요. 신혼여행 왔다가 막 버리고 간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이혼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1990년에는 약 9만 쌍의 부부가 이혼해서 조 이혼율이 2.1% 증가하였고요. 2003년에는요 16만 7,096쌍 부부가 이혼해서 3.5%에 달했어요. 매년 증가하던 조 이혼율은 2006년에는 2.5%, 2010년에는 2.3%, 15년에는 2.1% 감소하는 획기적인 경향이 보이고 있죠. 이러한 조 이혼율 감소가 뭐냐면 15세에서 49세의 유배우 인구의 감소가 원인이 될 수 있죠. 이혼 숙려제의 도입 등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제 아시죠? 이혼하기 전에 기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하고 상담받고 그리고 이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와 같이 이혼율의 가파른 증가가 최근 10년간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누적된 이혼 가족의 증가 및 가족 구조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죠. 2016년 이혼한 부부 중에 47.5%인 5만 1,000쌍이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대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인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25.5%, 두 명은 18.6%, 3명 이상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율은 지속적인 감소세이나 매년 많은 미성년 자녀들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즉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결정이긴 하지만 자녀의 생활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자녀의 일생에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죠. 상담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혼한 자녀들이 아무리 한 사람이 잘 키운다 해도요 결손가정은 결손가정입니다. 정말 엄마가 키우는 경우는요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하면 돼요. 아빠가 키우는 경우는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하면 됩니다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실을 경험하게 되죠.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부모를 상실하게 된 것도 선택된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이혼 과정의 수많은 그런 힘든 과정들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무의식적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때 삶에 지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뭐냐면 역할 과정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부모는 그들이 이전에 수행해왔던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외에 다른 부모 역할까지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역할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말했잖아요. 양부모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역할 수행자가 맡고 있는 역할들을 편안하게 수행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양의 역할이 부여됐을 때 역할 과정이 나타나죠. 그리고 역할 간 갈등은요. 한 개인에게 기대되는 역할들의 상충으로 가족 생활에 긴장이 초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혼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은요. 한 연구진에서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보면요. 41%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으로 직장과 가정의 병행의 어려움이 20%. 주변의 편견과 차별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가 15.3%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요. 주변의 시선이 편견이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요즘은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때만 해도요. 이혼 부모 자녀들은 교육을 따로 받기도 하고 그들을 사회에서도 크게 부각시키고 했지만은 지금은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골마가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혹시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가 힘들잖아요. 애들이 돈 달라고 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라. 이런 경우 많아요. 아빠한테 전화하면요. 네 엄마한테 달라고 하라. 이러고요. 그리고 아빠가 혹시나 이제는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했을 때 뭐 어려운 거 없어? 뭐 도와줄까? 아빠가 뭐 해줄까? 그러면 생활비나 보내시지?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자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돈 달라고 싸우는 것을 아이가 고스란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의 이야기들이죠. 주로요. 자녀가 하는 이야기는요. 아빠 말을 대변하거나 엄마 말을 대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죠. 특히 저소득층에서 모자 가족에서 심각하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경제적 양육 등 가족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때는요. 가장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출을 하거나 아동 유기로 이어져서 소년 소녀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키우다 못 키우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빈곤, 실직, 학부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죠. 가장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업 훈련이 제공되고 실직 기간 중 가정의 생활비 및 교육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죠. 정부의 정책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사실 사회복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뭐 이렇게 모자 보건센터도 많이, 모자 보건 시설도 많이 있고요. 미혼모들 생활하는 시설들도 곳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석사 때 공부했던 그 여자분은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하고요. 아이들 데리고 모자 센터에 와서 살다가 그것이 1년 정도 이렇게 모자 센터에서 삽니다. 생활비 다 대주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아이들 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후에 자립해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상담 대학원까지 오셔서 상담사가 된 경우를 같이 경험하면서 모자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 문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서적 문제죠. 한부모 가족이 된 부모는 우울과 분노, 가족의 역할과 상실, 자녀에 대한 죄의식,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등을 경험하게 되죠. 배우자에 대한 그 애착. 그래서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겪는 것처럼 이 정서적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다른 가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당연하죠. 본인이 그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원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요즘 유행하는 부부의 세계인가요? 그 연속극을 보면서 야,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저렇게 무섭게 작용하는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말로 그런 거지만 막 분노하고 사랑하고 막 애증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밑바닥에는요 애착이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 애착 관계가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다가 어린 시절에 그들의 삶이 형성되었던 것이 어른이 되어서 이혼하면서 이혼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연습곡을 통해서 요즘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다른 가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 부모는요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덜 만족스럽죠. 그리고 더 우울합니다. 이는 한부모 가족 이동의 아동의 적응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또한 아빠가 행복해야 되는 것은요 의무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래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한부모라는 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싸우고 이혼하기까지 그 진흙탕 싸움 속에서 부모들은 이미 지쳐 있어요. 한부모는. 그리고 우울해져 있고요. 생활의 만족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부정적인 전이가 다 어디로 가느냐? 자녀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부모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참 착해. 아니에요. 착할 수밖에 없게끔 엄마가 만들었거나 엄마가 아빠가 그런 상황을 몰고 갈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죄책감을 가져요. 부모도 죄책감을 갖지만 부모가 이혼하면요 아이들은요 나 때문에 이혼했다는 생각도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는 다시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해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줄게 하죠. 한부모 가족 어려움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보겠습니다. 모자 가족에 있어서 배우자의 상실은 이전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부자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혼으로 인해서 형성된 한부모 가족은 의도적으로 전 배우자와 함께 형성하였던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거 당연하죠. 부부 모임이 있었다 안 갑니다. 네. 어떤 부부간에 갔던 이런 사회적 이런 네트워크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축소와 더불어 사회적 지원의 양도 감소하게 되죠. 한부모 가족 부모는요,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적응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다 뭐 한 집 건너 하나가 이혼이라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는 거가 많죠. 자녀의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보육, 교육시설과 기관을 통한 돌봄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어요. 시설 보육이 장기간 근로나 일시 보육 등 긴급 보육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부모 가족은 주변의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죠. 양가가 봤었는데 이제는 한쪽밖에 원가족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혼자 있는 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흘러가는 것이 뭐 아이들의 핸드폰 중독, 컴퓨터 중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서적 트렁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늘 정서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또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요, 사회적 지지망이 열악한 한부모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그나마 아이들이 선생님 손에 묶여있는 경우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가구 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3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었어요. 엄마들이요, 또 여성분들이요, 일자리 그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 교육을 받고요. YWCA나 이런 데 가면 이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받아서 자격을 획득한 후 가정으로 파견돼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죠.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나 그 외 한부모 가족에게 서비스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양적으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모자 가구인 경우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높은 편이므로 지역사회 비상연락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상담하면서 선생님들 보면은 바우처 제도를 하고 있어요. 심리 상담이라는 이런 바우처 제도를 하고 있고요.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시청에서 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 뭐 시에서 하는 또 뭐 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순위가 한부모라든가 다음에 그 부담 비율이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가구 정부, 그러니까 의료보험 수준에 따라서 가구 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한부모가 경험하는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상이하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되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 또한 한부모와 그 자녀의 생애 주기에 따라 세분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유아 자녀에게는 양육, 교육, 관련 정보 제공이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죠.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 부모 교육이요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집중됐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부모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지원 정책이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요 특히 한부모 가족들을 교육하는 그 부모들을 교육을 하잖아요. 제가 부모 교육 나가면요 보지를 않아요. 왜 경제적으로 힘들고 역할이 가중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왜곡된 신념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뭐 이렇게 피폐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고 갈 때마다 실망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요 좋은 집안에 그 다음에 안정된 집안의 부모들이 부모 교육에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 및 양육 부모에 따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하죠.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므로 여성 한부모, 남성 한부모에 따라 어려움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지원 정책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한부모 특성을 감안해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부모 가족의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전문화돼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 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행사처럼이 아니고 늘 상시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새 나라의 어린이들이 잘 자라야 이 나라가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비 부모 교육이에요. 이미 우리들은 다 성격이 완성됐고요. 어른이 돼서 왜곡된 신념들을 바꾸기는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비 부모들이 교육을 받거나 어려서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요 그 주인공들이 커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하는 거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합니다. 편견 없는 또 교육 프로그램. 편견 없는 사고와 태도,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는 성인을 통해서 모방하거나 편견적 사고에 따라서 비판적 성찰과 문제 해결식 활동을 통한 의도적 교육을 통해 형성되죠. 그래서 편견 없이 대하는 사고와 태도, 행동을 함양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과 문화 등 국제화와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성장 발달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편견 없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를 키우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이 편견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있죠. 영유아들이 성장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편견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성, 사회 경제적 특성 등을 탐색하면서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발달시키고요. 자신과 다른 집단의 특성이 다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가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가족 부모의 참여를 도모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육에 대한 정보와 양육 기술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이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교육을 정말 잘 받으셔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 교육을 꼭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해준다 하면 얼마든지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할 곳이 없다, 뭐 불러주는 데가 없다 이렇게 하시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굉장히 필요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 굉장히 부모 교육이 필요하나 그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도 많이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공주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 모아놓고 제가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로 강의하고 또한 거기서 상담센터 홍보도 하죠. 그래서 뭐 원 플러스 원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교육하면요 정말로 그들이 어, 한 만큼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및 고용지원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족 부모는요 장시간 저임금 노동, 최저 수준의 생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에너지가 부족해요. 여러분 에너지는요 국제 통화량하고 똑같아요. 하루에 100이다면 100을 쏟고 나면 더 이상 쏟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임금과 착취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요. 100% 쏟고 오니까 집에 와서 에너지가 탈진돼 가지고 아이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생활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부모 가장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되며 실직 기간 중에 가정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끊임없이 시작돼야 되는데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버지가 가장인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식되어 사회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더욱 관심이 필요해요. 사실은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그래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실업 상태인 부모의 취업 상담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Y라든가 군청, 시청, 각 지자체에서 사실 뭐 취업 센터가 있죠. 취업 센터가 있지만은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 사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자금의 증액, 또한 보호 대상의 확대, 직업교육 훈련, 고용지원, 양육비, 교육비 지원 확대 등 지원 정책이 무수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자 가구인 경우는요. 취업 및 직업훈련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맞네요.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새로 일하기 센터를 어디다 두냐? 거기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에서. 그래서 각종 경단열하겠죠. 경력 단절 여성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경단녀라든가 그다음에 모자 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 일하기 센터, 공주 같은 데는 YWCA가 없으니까 공주대학교 안에 있더라고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안에 있고 천안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YWCA 안에 있고 그다음에 그 부여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군청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 정서 지원 서비스가 강화돼야 되죠. 이제 여기에 중요 표시하고 싶어요. 한부모 가족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다른 가족에게도 계속적으로요 세대 간의 전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에 의하면요 우울증을 경험하는 한부모들이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더 심하다는 거죠.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의 심리 정서적 복지가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심리 정서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여러분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은요 지원이 지금 많이 뭐 지자체에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속속들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뭐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부모 서비스는 이렇게 한부모 가족 서비스는 이런 생태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겠죠.
문제 있는 부모 밑에 문제 있는 아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전담기구 홍보 및 접근성 제고. 2014년에 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법률 보면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 가구인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 가족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죠. 그래서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인지도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사례 발굴을 통해서 필요한 한부모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있어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여러분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와의 협력적 양육 체계 지원을 보면요. 우리나라 2007년 말에 민법 개정으로 하부 이혼을 하려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 숙려 제도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2008년 6월부터 이혼을 신청하는 부모에게 이혼 숙려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또한 부부는 자녀의 친권자가 누구이고 양육은 누가 하면 더 유리할지 아이에게 양육 비용 부담 주체와 부담 액수, 면접 교섭권 이런 협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협의서가 제출이 안 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 복지에 어긋날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판결하게 되죠. 또한 이혼 뒤에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 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주어요. 그래서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죠. 이혼 숙려제 제도로 인해 이혼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 숙려제 동안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요. 그 판사라든가 그 밑에 있는 조사원들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혼하는데 다시 한번 정서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후회 없는 이혼을 하는지 아니면은 엄격결에 이혼하는지 분노 차이 하는 건지 점검해 주시고 다시 저들이 협의할 수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으면 재결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도무지 이분들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녀 문제만 해주세요. 자녀가 어떤 부모를 선택했을 때 양육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지 양육비 때문에 정말 싸움이 많더라고요. 양육비를 더 주겠다 덜 주겠다 자기 자녀인데 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혼 그러니까 떠맡지 않는 부모 측에서는요 그거를 미운 아내나 미운 남편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와의 양육 체계 지원에서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 후 부부간 교류가 없죠. 별로 없어요. 만나면 또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고요. 헤어지는 순간 이혼 왼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양육비 이행 확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그 자녀와 연락 빈도는요 12년에 비해서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단절된 경우가 각각 12년에는 64.1%, 16년도에는 49%로 비교적 더 많다는 거죠. 한부모가 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거나 중학생 이상 사춘기 자녀를 둔 경우는요 더욱 관계 단절이 높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같이 살아도 우리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방으로 들어가면 수도승이 되죠. 그리고 나오면 조폭이 되고 이게 현실인데 거다 대고 이혼했으면 더더구나 소통이 되지가 않겠죠. 이러한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요. 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법원 연계 이혼 위기 가족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과 연계된 이혼 가족 또는 이혼 위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 공동연구회에서 제작한 동영상과 PPT 자료, 부모 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요, 법원에 있는 1층 같은 데 가면요, 교육센터가 있죠. 이 교육센터 가면요,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 공동연구에서 만든 동영상과 PPT를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보여주면서 반드시 이걸 의무적으로 교육으로 듣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절차에 있어서 부모 교육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2년 11월 1일 가사재판 가사조정 협의 이혼 사실 확인 절차에서 자녀 양육 안내 실시에 대한 지침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예정인 부부에게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부모교육 자녀 양육 안내를 제도를 만든 이후부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마다 우리 부모교육자들이 가서 부모교육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자료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요,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협의 이혼 당사자가 숙려 기간 안에 후견 프로그램 중 하나를 반드시 1회 참석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원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가정원 홈페이지에 가면요, 부모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어요. 부모에는 이혼하는 부모가 알아야 할 미성년 자녀를 둔 지침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영유아기, 유치원기, 초등학생기, 청소년기, 행동특징, 부모가 자녀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유의점,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 행동 체크리스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와 같은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에게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행동 특징, 면접 교섭 등 양육 부담과 양육비 지급 등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세우게 해서 한부모 가족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 교육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법원 가사재판 상담위원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초이스 뽑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들도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문가잖아요.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한부모 가족을 결손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인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전에 사용했던 편부모란 용어가 결손, 결핍을 상징하는 용어라는 이유로 한부모란 용어로 대체했어요. 세터민이라는 것도 탈북민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사용했던 우리 편부모 이 말도 뭐로 바꿨다고요? 한부모로 바꿨습니다. 한부모는 한은 하나, 온전하다. 이 의미로 한 명의 부모가 두 부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좋은 뜻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에 대한 부합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부모, 하나로서 온전하다. 여러분도 몰랐죠?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여러분 전문가이기 이런 말 알아야 돼요. 하나로서 온전하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5챕터 재혼가족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주변에 좋은 부교재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